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포엠학원 수학 강사 공민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 덕문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순열조합이 2023년 문제에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나의 중간고사에 순열조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집합 명제를 선별해서 푸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설을 하기 전에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서머리를 조금 해드리면 난이도는 일반고 수준에서 조금 높여 있는 중상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문항 해설 강의를 하지는 않고 8번부터 여기 23번까지 적혀져 있는 문항들 위주로 주요 문항을 해설하게 됩니다. 주요 문항 중에서도 그냥 문제를 쭉 풀기도 하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1등급을 가르는 문제, 난이도가 가장 시험에서 높았던 문제와 그 다음 2등급을 가르는 문제, 1등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별력이 있고 중상 상난이도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조건 해석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실수 유발 문제 세 가지를 나눠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임라인에 모든 번호가 어떤 그 시간대에 해설이 되어 있는지를 다 적어 둘 테니까 확인하시고 내가 필요한 문제를 선별해서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기말고사에 순열조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2등급을 가르는 문제라고 저희가 정했는데요. 자, 덕문여고의 시험지는 덕문여고 학생들은 나중에 보면 느끼겠지만 무조건 문제의 난이도가 순차적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점에 유념을 하셔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문제의 컨셉은 원소의 총합, 그 다음에 뭐 최대, 최소의 원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문제의 핵심은 무조건 원소를 픽스하는, 고정을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좋아요. 자, A라는 것이 1, 2, 3, 4, 5, 6, 7이 있을 때 소수 두 개를 포함하여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그것을 A1부터 AN이라고 하자. 그때 AN의 원소의 총합을 S의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구하는 것은 S의 A1부터 AN까지의 총합을 또 구하는 건데요. 총합의 총합이죠.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하면 일단 소수를 먼저 정해보시면 2, 3, 5, 7이 있어요. 자, 소수라는 것은 2, 3, 5, 7이 있고, 자, 소수가 그러면은 아닌 숫자는, 소수가 아닌 것은 이것을 제외한 1, 4,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소수 중에서 두 개만 포함을 해야 되니까 소수를 두 개씩 한번 쪼개보면 2, 3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 5를 포함하는 경우, 2, 7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3, 5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 7도 있겠네요. 3, 7도 있고, 마지막에 5, 7까지 나옵니다. 자, 애들 각각 포함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2, 3을 만약에 포함했다고 칩시다. 그럼 2, 3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나는 소수가 아닌 1, 4, 6만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주면 되니까 결국 2, 3을 포함하는 것은 8개가 있겠네요. 즉 2, 3이 A1에서 AN까지 8번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다 똑같이 8번이 포함되니까 일단 내가 적어야 되는 것은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 자, 각각 8번이 아니라 잘 보세요. 8번이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나는 2를 이렇게 바라보면 2가 3번, 3도 3번, 5도 3번이 들어가 있고 7도 3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2, 3, 5, 7은 24번씩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46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146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소수를 2, 3으로 정했다고 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4 더하기 6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2랑 3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또 결정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4랑 6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2, 3, 1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개수는 총 4개가 되겠죠. 4가 들어갈지 말지, 6이 들어갈지 말지. 4개입니다. 4개. 4개가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1은 총 몇 번이 해석이 된다? 1은 4번 세야 된다는 거지. 2, 3이 포함됐을 때 2, 3이 포함되는, 소수가 포함되는 부분 집합 내에서 1이 포함되는 것은 4개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죠. 즉 1 더하기 4 더하기 6은
4번이 포함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우가 총 6번이 있겠네요.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합해주면 답이 될 거예요. 계산해보면 672가 나오는데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몬 학습하셨죠? 자, 뭐 눈높이 출신도 있겠죠, 그죠? 다음 9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지금 이런 컨셉을 잘 보셔야 돼요. 여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이 있을 때는 자, 이 문제의 컨셉은 드모르간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먼저 사용을 해서 얘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 A3의 교집합 A4가 되죠. 왜냐하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집합이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합집합 A의 N을 했을 때 전체를 다시 여집합을 하면 이것이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얘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공집합이라는 것은 특이한 것이죠. 여집합을 벗겨주면 반대로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나요? 자, AN이라는 것이 AK라는 것은 배수의 집합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만족하면서 4의 배수인 것이다. 공배수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A12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A12와 그 다음에 AN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나요? 12의 배수와 n의 배수를 더하면 12의 배수와 n, 이거 여집합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여집합이 빠졌어요.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여집합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12의 배수가 아닌 것과 n의 배수를 합쳤더니 전체 집합이 자연수가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지? n은 12의 약수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n은 12의 약수다. 자, 12의 약수가 n에 들어가야 12의 약수의 배수니까 당연히 12의 배수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1, 2, 3, 4, 6, 12 정도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구하는 x는 n의 개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6이고요. n의 합은 이 모든 것의 합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합이기 때문에 이거 몇 개라고 해야 되냐 하면 보통 이걸 다 더하면은 1부터 12까지 다 더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함정이 하나 있어. 옆에다가 뭐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은 단 해서 n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놓치시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1을 제외해 줘야 되니까 6이 아니라 5로 가셔야 되고 자, 얘도 1을 제외한 2부터 12까지의 합을 구해 주면은 자, 여기 얼마인가요? 이렇게 하면 5, 9, 15, 27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는 것은 두 개의 x 더하기 y의 합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를 구해주시면 32가 답이 됩니다. 답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는 10번 문제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어서 10번 문제는 2등급을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한 번쯤 본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2등급을 가르는 문제고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컨셉은 원소의 개수와 여전히 또 원소의 합이 나오네요. 일단 가조건은 A의 원소의 개수가 8개다.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합, 8개의 원소의 합은 68이면서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또 97이 나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집합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B가 있습니다. 다조건에 의해서 일단은 7과 8이 중간에 교집합에 포함이 되게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총 8개니까 여기에서 내가 x1부터 출발을 해서 x에 6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 8개니까 7, 8 합치면 8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한번 해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 있는 SA가 68이다 라는 조건으로부터 자, SA가 첫 번째 SA가 68이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이렇게 쭉 가셔서 x에 6까지 합하면은 자, 여기에다가 그냥 7 더하기 8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68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x1부터 x6까지의 합은 68에서 15를 빼면 되니까 53이 되겠네요. 네요. 자, 5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S 여기에 A의 합집합 B는 97이다.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보세요. S의 A의 합집합 B의 97 이렇게. 자, 이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B라는 것의 정보는 가족권에 있습니다. 가족권에 있는 것을 써보면 자, 여기에는 원소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 자, 보세요. 자, X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3분의
x1 플러스 a가 b에 포함되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3분의 x6에다가 플러스 a가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 당연히 여기에서 7, 8 또한 a의 원소이므로 3분의 7 플러스 a와 8 플러스 a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인데 자 어느 것이 7, 8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b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3분의 x1 더하기 a부터 출발을 해서 3분의 x6 더하기 a와 그 다음에 3분의 7 플러스 a, 3분의 8 플러스 a가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지금 97이니까 아까 전에 SA가 68이다. 그죠? 68이니까 전체가 97이 되려면 자, 이 부분만 내가 넓이를 만약에 이 넓이가 아니라 합을 구해 본다면 97에서 68을 빼면 될 것이고 계산하면 얼마죠? 보자. 20 이게 얼마지? 잠깐만요. 29인가요? 29. 그죠? 29가 됩니다. 자, 요 공간에 지금 합이 29가 되고 그러면 SB라는 것은 여기에서 SB를 구해주시면 29에다가 15를 더해가지고 44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것이 44가 되어야 한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44입니다. 자, 얘를 좀 활용해 보시면 3분의 x1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x6까지 간 다음 더하기 3분의 15 플러스 2a를 하면은 이 친구가 44다. 인데 자 1번 조건에서 x1부터 x6까지의 합이 53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뒀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53 올려주시면 3분의 53 더하기 15를 하면은 68이죠. 맞나요? 68 더하기 2a는 44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은 a는 8이 나옵니다. 8. 됐나요? 자, 구하는 것이 a와 sb이기 때문에 우리 방금 계산을 다 했습니다. a는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sb는 아까 전에 여기에 전체 합이니까 44였어요. 44를 더해 주시면 답이 52가 되겠습니다. 답은 52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1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명제가 있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 이하다를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x에다가 1, 6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가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이 0 이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x는 6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x제곱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거짓이 돼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얘를 p라고 하시고 얘를 q라고 하면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 되어야 돼. 자,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보다는 나는 뭘 찾으면 되냐면 p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원소를 찾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명제 여기입니다. 자, 모든 실수의 부정은 어떤 실수가 되고 해석을 해보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0 이하인 그러한 x가 존재하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4입니다. 축이 4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칸수로 한번 따져보면 여기가 6이 되고 마이너스 1은 한 이쯤 있겠네요. 내가 관찰해야 되는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인데 얘가 어떤 실수는 뭐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0 이하가 되는 게 존재하면 되기만 하니까 여기에서 x축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있기만 하면은 단 한 번쯤은 밑에 있는 것도 있겠지. 0 이하인 것도. 즉 4가 최소값이 되므로 4를 대입했을 때 0 이하면은 다음 명제에 거짓을 밝힐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4를 대입해 보시면 16 마이너스 84 32 플러스 a는 0 이하가 되고 a는 16 이하다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6 이하니까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해서 16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색칠하기 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2등급을 가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덕문여고 문제들이 경우의 수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색칠하기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은 대칭이죠. 자, 대칭을 가지고 있는 이 유형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지금 인접하는 그러한 이 면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중간에 있는 친구는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얘는 네 개와 인접을 하게 되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또 인접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가 인접, 얘도 세 개 인접, 얘는 세 개, 얘도 세 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거나 이렇게 보셔도 어쨌든 지금 인접하는 면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칭형 구조다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고, 자, 대칭형 구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무조건 이 대칭하는 친구랑 같은 색깔을 칠할 때와 다른 색깔을 칠할 때를 구별하셔가지고는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계산을 조금 빡치게 하는 것이 n이라는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그냥 뭐 7개라는 색을 정해주지 않고 2번 구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이제 힘든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색칠하기의 기본은 가장 인접하는 면이 많은 이 영역부터 색칠을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부분부터 색칠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는 n개입니다. n개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먼저 색칠을 한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노란색이랑 지금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n-1이 들어가게 돼. 자, 여기에서 곱하기 중요하죠. 그 다음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대칭형 구조에서는 대칭을 하는 그러한 면을 먼저 색깔을 칠해야 된다. 자, 그런데 같은 색깔을 칠할 때와 다른 색깔을 칠할 때 나머지 두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이 분홍색 영역에 대해서 내가 초록색 영역과 같은 색깔을 칠할 때와 같은 색을 칠할 때와 그 다음에 다른 색을 칠할 때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초록색에는 n-1개의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데, 같은 색을 칠하게 되면 그냥 얘는 똑같은 색깔이니까 1이죠. 자, 다른 색을 칠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n-2가 와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다음 마지막 영역인 요 영역을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색깔을 칠했다고 치면 여기는 초록색을 칠했기 때문에 색깔을 지금 2개만 사용한 것이 되고, 그러면 2개를 제외한 n-2개를 칠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색을 만약에 칠했다고 치면은 3가지의 영역에 3개의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3개를 제외한 n-3개를 각각의 영역에 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더 해야 되고, 얘는 곱하는 거니까 수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자, 뒤에는 공통인수 n-2가 보이네요. 계산해 주시면 n-2 더하기 n-3의 제곱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9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즉 P에는 n-1, n-2에다가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n 플러스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7을 집어넣은 다음에 5 집어넣은 것으로 나누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구하는 것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 곱하기 6 곱하기 5에다가 7, 6, 5예요. 자, 뒤에 있는 거 계산해 주시면 49 빼기 35 플러스 7이 되고, 얘는 얼마입니까? 10 보자 어디 보자. 14에다가 21이겠네요. 21 나누기 5를 집어넣어 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뒤에는 25 빼기 25에다가 7이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되나요? 잠시만요. 맞습니까? 49에서 35를 빼면은 12에다가 14 맞죠?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7 지워주시고 5 지워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시고 계산하면은 2분의 21이 나오네요. 자, 두 개의 A는 그래서 21이고 B는 2가 돼서 A 더하기 B는
3이 되겠습니다. 답 23으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고 15번 또한 2등급을 가르는 문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수도 약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자, 지금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나오니까 본질을 조금 흐리고 있는데 원래 우리는 센 같은 책에서 이러한 문제를 평행사변형의 개수 이런 유형으로 많이 배웁니다. 평행사변형의 개수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나요? 가로선과 세로선에서 몇 개를 그냥 선택하느냐 이런 싸움이었거든. 자, 그런데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정사각형의 개수는, 자, 정사각형은 결국은 한 변의 길이가 일치하는 거죠. 모든 변의 길이가 다 일치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난 요거를 나누어서,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변의 길이가 1일 때가 있을 것이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4일 때가 있겠죠. 자, 5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4칸까지가 세로선에서 1개거든. 자, 변의 길이가 1개라고 치면은 내가 가로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이해되나요? 5개죠, 5개. 5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선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해 주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기를 내가 정사각형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20이 되고, 다음 변의 길이가 2인 것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2개, 3개, 4개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세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3개가 돼서 12개가 나옵니다. 자, 3개인 거, 변이 3인 거,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되겠네요. 3 곱하기. 자, 세로는 하나, 둘이죠. 2가 되고 얘는 6입니다. 자, 4인 것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되시고 2 곱하기 세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은 요거는 40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구하는 것이 정사각형의 개수. m은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직사각형을 구해야 되는데 직사각형은 오히려 쉽다고 볼 수 있는데요. 2번. 자, 직사각형은 지금 가로선이 몇 개냐, 세로선이 몇 개냐로 가셔야 돼. 자, 세로선, 가로선을 개수로 한번 세워보면은, 자, 가로선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중에서 2개의 가로선을 선택. 그 다음에 세로선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 계산해보시면 10 곱하기 15가 돼서 얘는 15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둘이 빼면은 110이 없어요. 자, 함정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 문제 보시면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라는 말이 있죠.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자, 얘는 정사각형은 아니어야 돼. 원래 그냥 직사각형에는 정사각형도 포함이 되지만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니까 사실 150이 n이 아니라 n은 150에서 정사각형을 제외한 110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답은 110에서 40을 빼주시면 7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16번도 여전히 2등급을 가르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젠장 2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생각보다 조금 높다는 얘기예요. 자, 2등급을 가르는 문제인데 16번 문제의 핵심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이지만 원소의 개수지만 비율이죠.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자, 시작을 어떻게 하냐 하면 축구, 탁구, 배드민턴을 각각 좋아하는 것이 48%, 34%, 배드민턴이 44% 이렇게 있거든. 자, 여기에서 퍼센트가 있을 때는 100분의 48 또는 0.48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계산을 나중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수보다는 그냥 48K, 얘를 34K, 그 다음에 얘를 그냥 44K로 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할 거예요. 한 종목만 좋아하는 애들은, 한 종목만 좋아하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체크 표시를 한 것이 전체가 64K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세 종목을 다 좋아하는 학생 수는 여기가 9명이 됩니다. 9명. 그 다음 모두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밖에 있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8K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자, 전체 합집합의 퍼센티지가
92K가 된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두 종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자, 두 종목만 좋아하는 학생 수를 이 초록색의 합을 그냥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라지 X는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내가 체크를 해볼 것은 92K인데요. 92K를 한번 정해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체크에다가 그 다음에 X에다가 그 다음에 9를 다시 더해주면 체크 표시란 새 영역과 그 다음에 초록색 영역 9까지 다 더해주면 얘가 합집합의 퍼센티지라고 볼 수가 있고 계산을 하면 이것이 얼마인가요? 92K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V라고 표현한 것이 64K이기 때문에 X를 여기가 지금 64K입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28K인가요? 28K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 구하면 답 나온다, 그죠? 두 번째, 지금 내가 안 쓴 게 뭐냐? 48K, 34K, 44K를 안 썼죠. 자, 요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잘 봐야 돼요. V에다가 난 3개를 다 더할 건데 3개를 다 더해 주시면은 V는 일단 다 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X를 몇 번 더하게 될까요? X라는 것은 초록색 영역인데 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 한 번 더했죠. 근데 여기를 더하는 순간 2번씩 더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2x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자, 9는 몇 번 더해지나요? 9는 총 3번 더해지겠지. 이렇게 할 때 한 번, 이렇게 셀 때 한 번, 밑에 셀 때 한 번. 자, 이것을 다 더해주면은 전체의 합이 되고 이것은 48K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34K에다가 44K를 한 것이 됩니다. 자, 이거 전체를 다 더해보면 선생님 계산을 잘 못해요. 78에다가 48을 더해주면은 126K. 126K입니다. 126K. 자, 여전히 V는 64K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X 더하기 27은 126K에다가 64K를 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2K가 나오네요. 연립의 형태죠. 자, X 대신에 28K-9를 한번 넣어보시면 여기가 56K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플러스 27이 62K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K가 9가 되니까 K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두 종목 X의 값을 구하는 것이죠. X의 값을 구해보면 자, 여기 X가 있네요. 28K-9가 되므로 계산을 해보면 28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14 곱하기 3이니까 14 곱하기 3 빼기 9를 하면 33이 나오겠습니다. 답 33입니다. 됐나요? 자, 이런 문제를 내가 만약에 초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공통 영역을 선생님은 체크로 한 번에 묶었는데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A, B, C, X, Y, Z 여기 라지 X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는 다 펼쳐서 적어도 일단 무방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잘 짚어줄 테니까 몇 개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자, 당황하면은 U라는 것이 지금 10 미만의 자연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미만입니다, 여러분. 미만이기 때문에 1, 2 해서 9까지 가셔야 돼요. 10 미만이니까 9까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공집합이 아닌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공집합이 아니어야 해. 자, 이거를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항상 유념하시면서 두 개의 조건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는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A 플러스 3이 U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개씩 그냥 넣어 보시면 1, 2, 3, 4, 5, 6까지는 가능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안 어렵죠? 6을 넘어가게 되면 7이 되는데 A에 7이 들어가면 10은 U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 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6개인데 1이 들어갈지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니까 2의 6제곱이다 라고 많이 가는데요. 공집합이 아니므로 빼기 1이 있어야 돼요. 괜찮나요? 다음, B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4B는 0 이하다를 풀어보시면 자, B는 0과 4 사이다.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고
됐나요? 자, 어차피 0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B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부터 4까지가 후보가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좀 편하냐면 일단 B에는 어떤 원소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어떤 원소면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과 4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적어도 한 개네요. 적어도 한 개. 자, 적어도가 들어갔으니까 뭘 생각하는 게 좋다? 여사건이죠, 여사건. 여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1부터 4까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원소인 5부터 9까지는 5, 6, 7, 8, 9까지는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2의 5제곱인데요. 적어도 한 개니까 전체의 집합을 몇 개로 가면 되지? 2의 9제곱에서 빼기 아까 전에 5개가 들어가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사건이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1부터 4까지를 적어도 한 개 들어가야 된다의 여사건. 부정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1부터 4까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얘는 2의 5제곱이 되겠네. 나머지 애들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전체의 집합의 개수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내가 찾는 것은 A,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더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64-1이니까 63이 되고요. 이 친구는 512에서 32를 빼주시면 480이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은 m 플러스 n은 480 더하기 자, 63이 되니까 543이겠네요. 답 4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A, B, C, D, E, F의 6개의 문자가 있을 때 6개 문제가 있는데 자리가 지금 1번 자리부터 6번 자리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스템 속에서 가가 첫째 자리에는 A가 오면 안 되고 셋째 자리에도 A가 오면 안 되고 A, B가 오면 안 되고 다섯째 자리에도 A, E가 오면 안 된다. 자리에 대한 조건 문제군요. 자, 자리에 대한 조건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고정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째, 셋째, 다섯째에 A가 다 공통으로 걸려 있죠. 자,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A부터 어딘가에 나열을 좀 해보자 이런 컨셉을 먼저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첫째, 셋째, 다섯째 자리에는 A가 올 수 없으니까 A가 올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A가 올 수 있는 것은 둘째, 넷째, 여섯째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단 A를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럼 A를 어딘가에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 두 번째 자리에 A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1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B를 만들어낼 수 있는 B의 위치를 한번 정해보면은 셋째 자리에는 B가 올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 B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B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B가 올 수도 있겠네요. 셋째 자리만 피하면 되니까. 맞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곱하기 4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섯째 자리에는 E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섯째 자리에 B가 올 때와 오지 않을 때는 뭔가 E를 배치할 때 작용이 달라지겠지. 자,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B가 다섯째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겠죠. 다섯째 자리에 오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다섯째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야. B를 다섯째 자리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면요. 그럼 이제 나는 E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E는 걸릴 게 없지. 다섯째 자리에 이미 B가 왔으니까. 그럼 남은 문자가 지금 4개가 되니까요. 그냥 4팩토리얼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 B가 만약에 다섯째 자리가 아닌 데다가 왔어. 야, 여기에다가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게 조금 어려워요. B가 여기 왔어요. A가 여기 있고 그러면은 E의 배치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E가 올 수 있는 것은 다섯째를 제외한 곳이니까 하나, 둘, 3개가 되겠네요. E는 3개에 올 수 있다. 그럼 E를 어딘가에 또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남은 것이 지금 이 문자의 개수가 3개가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나요? 3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E가 여기 왔는데 E가 여기 왔어요. A, E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야. A, E가 오고 그 다음 B는 여기에 왔어. 그러면 A, E, B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C, D, F니까 여기에 3팩이란 말이야.
일단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를 두 개는 합하고 얘는 곱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해 보시면 3 곱하기 24에다가 플러스 18이 되겠군. 42인가요? 아, 선생님 한 개를 덜 곱했네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b가 5제가 아닌 경우잖아. b가 5제가 아닌 경우니까 b의 위치를 안 곱했다, 그죠? 3 곱하기가 들어가야 돼. b의 위치, 그 다음에 2의 위치, 나머지 배열입니다. 자, 여기가 24는 맞고요. 더하기 여기는 6 곱하기 9가 되니까 54가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78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8, 3에 24, 7, 3에 21이니까 답은 234가 되겠네요. 234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케이스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자, 20번 문제는 1등급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드디어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기피하는 유형이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점이 이렇게 15개가 찍혀져 있는 상황에서 A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고 B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천천히 나눠서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A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A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인데 직선을 만들려면은 점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총 15C2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끈 이런 가로 구조, 한 직선 위에 있는 것들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빼기 여기에서 5C2에다가 곱하기 3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3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카운팅을 한 개는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개는 세야 되니까 플러스 3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다 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세로선을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 빼줘야 되나요? 얘는 뭐예요? 3C2죠. 3C 5개를 빼주는 게 아니라 3C2를 선택하는 것들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빼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5줄이 있네요. 그래서 곱하기 5 해주시고 다시 플러스 5개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보통 이까지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조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각으로 가는 것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자, 반대도 있겠죠? 대각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홍색으로 표현된 것이 총 몇 줄이 나오냐 하면 6줄이 나오게 되고 얘도 계속 빼줘야 돼. 그러면 3C2에서 곱하기 6개에다가 다시 6은 더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뭔가 2등급권에는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요거까지 보셔야 돼. 이렇게 해서 2개를 마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 3C2에다가 곱하기 2인데 실제로는 2줄은 세야 한다. 요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계산은 선생님 생략하도록 할게요. 52가 나옵니다. B를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인데, 자,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내가 첫 번째 있는 A를 제대로 셌다면 B는 만만할 거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15C3이죠. 일단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3개가 필요한데, 자, 여기에서 빼기 마찬가지로 일렬로 배열된 얘는 선을 만드니까 그냥 통으로 빼주셔야 되니까 5C3이죠. 5C3 됐나요?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5C3에다가 이거 곱하기 3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세로는 3C3인데 이거 그냥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또 빼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아까 전처럼 가로로 이렇게 대각으로 하나, 둘, 3개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빼주셔야 되니까 다시 빼기 6 에다가 한 개 더 있죠. 이렇게 그래서 3개를 마저 빼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 답을 구해주면은 이것은 412가 됩니다. 412.
자, 두 개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64가 돼서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대각, 보라색 대각을 발견하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자, 마지막 문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21번은 복소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S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S를 원소 나열법으로 모두 표기해라. 뭐 이런 표현인데요. 자, 요거는 사실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지금 식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Z를 우리가 아는 A 더하기 BI라고 보시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A 더하기 BI에 잠시만요. A 더하기 BI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의 켤레 복소수니까 A-BI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2a의 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 마이너스 2bi가 되고, 자, 복소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2 묶어주시고 b까지 묶어줄 수가 있네요. a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는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케이스 나누셔가지고 일단 뒤에 있는 친구가 빵이 되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1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B가 0이 되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은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이 3 빼기 B 제곱이 되는데 이 친구도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B가 만약에 0이라고 치면은 앞에 있는 친구가 A제곱 플러스 2A가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A가 나올 수 있는 것은 0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결국 답을 구해주면 답은 S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A0, B0을 선택하면 0이 오고 그 다음에 A-2, B는 0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2가 오고, 자, 여기에서는 A는 1, B는 루트 3을 선택할 경우에 1 플러스 루트 3i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다음 1 마이너스 루트 3i까지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자, 일단은 Z제곱 더하기 2Z반은 0인데요. 이 0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실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친숙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내신 시험이니까 내신 시험을 칠 때는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 는 실수 유형입니다. 는 실수 유형. 실수의 성질이 뭐냐? 켤레를 취해도 자기 자신과 같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Z제곱 더하기 2Z반은 전체에 켤레 취해 주시면 켤레는 침투가 가능하니까 2Z바바 이렇게 하면 Z가 되죠. 자, 요거 정리해 주면 Z-Z바에 플러스 2에 잠시만요. 요거를 한 번에 하지 말고 천천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 플러스 2의 Z바 빼기 Z는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Z 빼기 Z바를 묶어주시면 Z 마이너스 Z바 그 다음에 여기는 Z 더하기 Z바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는 0이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케이스를 또 나눠가지고 Z와 Z바가 같다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Z랑 Z바가 같다는 얘기는 이것이 실수라는 이야기고요. Z바 대신에 Z를 집어넣어주면 Z제곱 더하기 2Z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제곱 더하기 2A는 0 형태랑 똑같게 되기 때문에 Z가 나올 수 있는 것이 0과 마이너스 2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뒤에 있는 Z 플러스 Z바는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Z 더하기 Z바는 2다 이렇게 써보시면, 자, 저기에서 Z바 대신에 2 마이너스 Z를 적는 순간 Z제곱 더하기 2Z에다가 Z바 대신에 2 마이너스 Z를 적는 거예요. 2 마이너스 Z.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4는 0이 되고 를 만족하는 Z는 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나옵니다.
1 플러스 루트 3i, 1 마이너스 루트 3i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두 가지 풀이 중에서 얘는 아이디어고 요거는 노가다지만 뭐 계산 실수가 좀 없다면 해볼 만한 풀이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인데 23번은 1등급을 가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심플한데 두 번째 문제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동륜 정화를 포함한 총 6명의 학생이 있고 A열에는 의자 7개. 자, 의자 문제네요. B가 의자도 똑같이 7개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수업에서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선생님은 의자 문제에서는 의자를 먼저 배치를 하는데 이 학생이 의자와 같이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가족권, 이 1번의 가족권을 먼저 풀면은 동륜과 정화는 A열에 이웃하도록 앉혀야 되고 나머지 4명은 B열에 이웃하도록 앉아야 돼요. 자, 이웃 문제가 나왔어요. 이웃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웃은 무조건 하나의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곱하기 자리 체인지 이런 느낌이죠. 생각을 해봅시다. 자, A열에 이웃하게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보냐? 일단 동륜과 정화를 제외한 나머지 의자가 몇 개 있나요? 5개가 있네요. 의자가 5개가 있다고. 이해되나요? 의자가 5개가 있다고. 그러면 의자가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동륜 정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이렇게 되는 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에다가 동륜 정화가 들어갈 수 있고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2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1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4명은 B열에 열도 지금 정해져 있어. 4명이 B열에 앉아야 되니까 의자는 3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한 쌍의 묶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4개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4 곱하기 가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해 주면은 96이 나오고요. 동시에 결정이니까 곱해야 돼. 96 곱하기 12를 하면은 계산했을 때 1152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150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는 잘 보세요. 동륜 정화가 같은 열이다를 보는 순간 A열이냐 B열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열을 결정해야 되니까 2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만약에 A열에 앉았다고 칩시다. 동륜 정화가 A열에 앉았어요. 그러면 A열이 있고 B열이 있을 때 여기에 동륜 정화가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 모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사람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이 없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앉을 것인지부터 쪼개야 되겠죠. 근데 모두 이웃하지 않는 거거든.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동륜 정화를 제외한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4명의 학생을 다 A열로 앉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자가 지금 몇 개 있어? 7개가 있는데요. 의자가 7개 있다고. 의자가 7개 있는데 일단 이웃하지 않게 앉도록 제일 많이 앉혀보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한 열에 최대 4명까지만 앉힐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1번 케이스는 A열, B열이 있으면 A열에 동륜 정화 2명이 앉아 있고요. B열에 4명을 다 앉히는 거야. 이렇게 앉히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 A열에는 동륜 정화를 포함하여 3명을 앉히고 B열에는 나머지 3명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경우. 3번 이번에는 A열에는 동륜 정화를 포함하여 4명을 앉히고 자, B열에는 나머지 2명을 앉히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5명은 무조건 적어도 한 쌍이 이웃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시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의 합을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A열에 동륜정화를 앉혔는데 동륜정화는 이웃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의자의 개수가 5개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자리에 동륜정화를 앉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리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라고 하면은 자리에 대한 티켓을 동륜정화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거든. 자,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열을 보도록 하자. 자, B열은 지금 4명이죠, 4명. 4명인데 그럼 의자가 3개가 남는단 말이야. 의자 3개를 먼저 놔둔 상황에서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4개의 티켓을 4명한테 나눠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가시면 1번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 2번 케이스를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케이스는 동륜정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있으니까 일단 4명 중에서 동륜정화와 함께할 한 명을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명이니까요. 의자는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는 상황이지. 의자 4개가 있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총 3개가 선택돼야 되니까 1번부터 5번 티켓 중에서 일단 3개의 티켓을 줘야 되니까 5P3이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해되나요?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어? 자, 중요한 것은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다음. 자, 그 다음에 B열은 4C1 말고 그냥 나머지 친구들 3명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두 개 계산해 보시면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요거 계산해 봅시다. 자, A열이 4명을 앉히는데 중요한 것은 동륜정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C2에다가 자, 4명일 때 어떻게 구해요? 의자가 몇 개? 3개. 티켓이 몇 장? 자리에 대한 티켓이 4장이 있는데 그것을 4명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나요? 다음 B열에는 2명이 앉아야 되니까 의자는 5개가 배치가 되어야 되고 자리수는 6개가 되겠네요. 6개의 티켓을 의자의 자리에 대한 티켓을 2명한테 나눠주니까 6 곱하기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4C2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그것이 A인데 구하는 것은 120분의 A니까 요거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2 곱하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뒤에 있는 것을 쭉 적어보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에다가 더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제곱에다가 자,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번 적어볼게요. 120분의 A를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4팩토리얼이죠. 이렇게 더하기 뒤에 있는 것은 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에다가 자, 마지막은 4C는 6이죠.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120 요거 답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보세요. 일단 2랑 60을 날려야 되는데 대충 보면은 왠지 위에 분자에도 다 60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잖아.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4라는 4팩토리얼이 24기 때문에 요거 30에다가 이게 24예요. 그래서 60 나눠주시면은 얘가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24 더하기. 자, 뒤에 있는 것은 딱 이렇게 곱해주면은 5, 3, 15에다가 4 곱하면 60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 날렸다고 보면 되겠네. 240이지. 자, 더하기. 여기는 자, 마찬가지로 6 곱하기 5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얘가 3이 되고 요거 다 날려줍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3이 돼서 7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은 요거 먼저 해주시면은 96이니까 더하면은 334가 됩니다. 맞나요? 자,
6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남은 시험 기간 여러분들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